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우리가 교재 7쪽에 보시면 이 아치 구조라고 나오죠. 아치 구조. 이 아치 구조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전에 이 조족 구조라는 걸 공부하셨죠. 이 조족 구조라는 것은 벽돌이나 또는 돌, 있죠?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만든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족 구조가 초창기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 조족 구조 초창기에 나올 때 돌이 많은 재료는 자연재를 이용했어요. 근데 돌이 없는 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흙을 빚어서 햇빛에 말려서 흙벽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족구조 가능했군요. 그럼 조족구조를 보면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자연재를 썼다고 치자고, 돌 같은 거. 응?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큼지막한 돌들을 올려놓고 요 사이에 그렇죠? 물을 이용했겠죠. 응? 이렇게 벽을 쫙 쌓고 여기다가 이 돌이에요, 돌. 그렇죠? 이 돌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큰 돌을 올려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다가 돌들을 또 받쳐요? 그쵸? 부러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 얇아져. 아주 가늘고 아주 마른 사람밖에 못 들어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배가 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쵸? 그런데 우리 인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지혜로운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컴퓨터 문명, 그쵸? 저기 우주까지 가는 비행선까지 만들 정도로 발달했잖아요. 그만큼 아주 인류는 뛰어난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인 인류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돌구조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선 문짝이 필요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계구부, 입구가 필요한데 입구를 이렇게 만들면 넓게 못 지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쵸? 그 다이어트 하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 돌들이 말이죠. 이 돌들이 얘를 눌러줘. 이렇게 눌러줍니다. 돌들 눌러줘. 근데 눌러줬다는 얘기 뭐냐면, 자, 이 버팀대가 있고 돌들을 아래로 눌러. 중력반 누르면 이 아래는 압축이 걸려, 인장이 걸려요. 누르니까. 눌러진 압축력이 작용했죠? 그럼 압축과 인장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압축과, 이 축이죠. 이 축이야. 이 축이 압축과 인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면, 원래는, 자, 보세요. 개념은, 이런 용철이 있어. 용철 치자. 용철이 있으면,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힘을 가하면 얘가, 부재가, 길이가 줄어들죠? 그럼 당초 길이보다 이렇게 길이가 줄어주면 압축이라 하고요. 인장은 뭐냐? 이 똑같은 용철이 있다 치자. 얘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보다 길이가 늘어나니까 길이가 더 늘어나죠. 당초 길이보다. 이걸 인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아주 힘을 가해서 줄어들면 압축, 늘어나면 인장이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압축이라는 것은 당초 길이도 줄어들어. 그럼 제가 힘을 누르면 어떻게 돼? 당초 길이보다 줄어들려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힘이 걸린다? 이 하부에 축을 통해서 압축력이 전달돼요. 축을 통해서 압축력이 전달되니까 돌구조 아까처럼 얘가 휘어지는 휘민장력이 거의 안 받고 뭘 통해서 압축력만으로 하중을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아치 구조. 이러다 보니 좀 이렇게 날씬한 분, 그렇죠? 좀 헤비한 분, 이런 분들도, 그렇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집에 출입이 가능했더라. 이게 아치 구조예요. 그래서 아치 구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언어가 있어요. 계구부는 빈 공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계구부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기에 조족제를 뭘로? 그렇지, 곡선형으로. 곡선형 쌓은 거로 뭐만 작용하도록 압축력만 하부에 불리한 인장력 받지 않고 압축력만 작용되도록 한 구조다. 아치돌 또는 아치벽돌 쐐기형 요거 보세요. 요걸 보면 이렇게 쐐기 형태를 만들었죠?
요걸 쇠기형이라고 그래. 쇠기. 아, 이 쇠기형이구나. 쇠기형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만든 구조를 아치구조를 했던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압축력만으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구조. 이 트러스 구조의 어떤 기본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체육관 같은 거 있죠. 체육관이나 아니면 기차 역사. 이런 데는요, 굉장히 공간이 넓어야 되죠. 공간이 넓고 기둥이 작아야 돼. 그죠? 그럼 지붕도 거대해야 되는데, 지붕을 거대하게 무게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줘. 가벼운 구조 만드는 얘기 이렇게 선형의 부재. 간단한 선형 부재를 핀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핀으로 만들어주면, 이때 가늘고 길죠? 가늘고 긴 부재를 전체 형상이 무슨 형상으로? 주로 삼각형. 이 삼각형이 아주 안정된 구조거든요. 삼각형 구조로 만들면 이렇게 이 가운데 기둥이 없죠. 그러니까 큰 대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지붕이라든가 축사라든가 하는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공간 보면 아주 장스패인데 가벼운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트러스 구조예요. 이 트러스 구조는 주로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붕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트러스 지붕이라 합니다. 트러스구나. 그럼 트러스는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점을 고정했다 핀으로 처리하는 거. 핀으로 연결한 골조 구조. 핀으로 연결한 골조 구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형상? 삼각형을 그물 모양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쉘 구조가 나오네. 쉘 구조. 페이지 8쪽이죠. 그럼 이 쉘 구조를 보시면, 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좀 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이 필요해요. 지붕이 필요한데, 이 지붕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자꾸 처지네. 처지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변형이 심하죠. 그러면 이 부재를 처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 종이가 약해서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두꺼운 책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처지지가 않죠? 그래. 똑같은 종이지만 분명히 두꺼운 책은 처지지가 않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재료를 두껍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지붕을 두껍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우리가 지붕을 이렇게 두꺼운 부재로 만들면은요, 이 밑에 있는 큰 부재, 보도 무지하게 커야 되고, 보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도 육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가볍고 장스팬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구조체가 커지는 건 원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럼 보다 경제적으로 좀, 이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으면서, 지붕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 이런 부재는 분명히 못 써. 하지만 이 부재를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힘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지붕 구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는 이렇게 이 곡면을 만들어줘요. 어때요? 보이시죠? 곡면이야. 곡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안 생기죠? 또는 이렇게 곡면을 만들 수 있죠? 곡면을 만들면 변형이 거의 안 생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쉘 구조입니다. 이 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곡면판의 형상을 만들어줘요. 이 곡면판의 형상을 만들어주면 이 하중이 면내 응력으로, 면을 따라가서 하중이 면으로 응력을 전달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개 껍질 있죠, 조개. 이 조개 껍질 같은 이 곡면으로 이루어졌죠, 곡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개 껍질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쉘 구조는 이 조개판의 어떤 곡면, 이런 얇은 판의 원리를 구조역학적으로 이용해서
건축 구조로 만들면 이게 쉘 구조예요. 쉘 구조.